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 한복이 중국 명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함으로써 한복 공정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한복은 한푸에 기원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을까? 의복 문화의 기원. 우선 옷의 기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수렵하며 이동하던 시기로 동물 가죽옷을 입던 시기입니다.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입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후한서 지 여복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고 시대에는 동굴에 살고 들판에 거처 했다. 모피를 입고 가죽 모자를 썼다. 제도가 아직 없었다. 후세 성인이 명주실과 삼배의 실로서 옷을 바꾸었다. 꿩의 날개와 깃을 보고 문양을 만들고 활짝 핀 꽃의 색으로 비단 염색을 본받아 오색이 시작되고 복식을 만들었다. 우리 기록인 신사기에도 역시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나옵니다. 비서갑 하백녀에게 명령하사 여인들의 일을 만들어서 길쌈을 맡으라 하시며 이르시기를 옷이란 추위와 더위를 막는 것이요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가위질하고 바느질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지어다. 삼선사령과 신녀는 각기 직분대로 돕고 신의 가르침을 베푸니 팽우는 산천을 다스려 사람들이 거주할 터를 정했고 고시는 농사일을 다스려 사람들에게 화식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신지는 문자를 만들어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가르쳤고 지제는 풍속을 살폈고 옥저는 계절 따라 기운을 순하게 했고 숙시는 간음과 도둑질을 금했고 수기는 상과 죄를 명확하게 했고 비서감녀는 여인들의 일을 다스려 의복, 음식, 궁실에서 거주하는 것과 남녀, 부자, 군신의 구분과 머리 닦고 모자 쓰는 제도 등을 정하니 사람들이 감화하여 도시로 돌아오니 신시라 한다. 현 대종교보는 비서갑 신모라 나오는데 모는 자식이 모친에게 쓰는 용어이지 남편이 부인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기에 신모라는 용어는 김교헌이 임의로 바꾼 것이 되며 원본은 신후가 맞습니다. 후는 황후라는 뜻이기에 부인에게 사용합니다. 신사기에는 토기를 만든 부루가 의복을 처음 만든 비서갑 신우의 아들로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비서갑 신우께서 태자 부루를 낳으셨다. 제왕운기에 단군이 비서갑 화백의 딸과 결혼해서 부루를 낳았다고 신시시대가 삭제되는 왜곡이 시작됩니다. 단군 봉기왈 비서갑 화백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부루이다 라고 하였다. 고려 말의 단군세기도 제왕운기의 왜곡에 왜곡을 더해서 삼신일체설을 만들었고 이후 사대주의를 이어받은 조선에서도 태조실록의 응제시에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신시시대를 삭제했고 단군의 부인이 비서갑 하백녀라는 기록이 조선 말을 지나 현재까지도 이어져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이후 옷을 해입고 토기도 처음 쓴 문명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잠신을 비서갑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고려사에 선잠을 설렁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사는 선잠 설렁씨의 신위판을 단상 북방에서 남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게 명했다. 그런데 선잠 설렁씨는 신석기 시대 비서갑 신후가 아닌 군자국 시대 헌원의 황후인 설렁씨입니다. 영조실록의 기록에는 영조가 직접 선잠은 설렁씨라고 말한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잠은 황제 헌원씨의 황후인 설렁씨이다. 공교롭게도 신석기 시대의 비서갑 신후와 군자국 시대의 설렁씨 모두 의복을 만들었고 비단을 만든 시조로 여겨져서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에게 장가들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기록에도 헌원의 황후인 설렁씨가 비단을 처음 만들었다고 누조라고 합니다. 황제는 헌원의 언덕에 거주하면서 설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니 그녀가 누조이다. 대대歴이 오제덕에
공자는 황제가 입은 옷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비단으로 만든 관복입니다. 공자와 황제는 수를 놓은 옷을 입고 큰 허리띠를 둘렀으며 수 놓은 하의를 입었다. 하지만 신화로 있는 중국의 문화에는 로사를 인용하며 복희가 노예를 쳤다고 하니 헌원 이전부터 비단 옷을 입은 것입니다. 복희가 노예를 쳤다. 로사 후기 나주 인용. 요하 문명에서 옥으로 만든 노예인 옥잠이 발견되어 비단은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 누조는 헌원의 군자국 때 비단을 널리 상용화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비단은 하남성에서 발견된 기원전 약 3500년경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단천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의 연대 측정이 맞는다면 비단은 누조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석업 신호에서 비라는 글자는 대나무 상자의 뜻으로 비단 예물인 패백을 담던 상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사기에는 패백 상자라는 비로 나오고 다른 사료에는 안일비, 문채날비로 나옵니다. 이 한 글자만 보아도 사료의 정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서갑은 서쪽의 튀어나온 땅, 곳의 뜻입니다. 국내 정사 기록과 중국 사료에는 설흥이라고 하였으니 서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호북성 의창시 설흥구의 양자강에 방파제 같은 툭 튀어나온 지형이 있습니다. 곶 모양의 땅에 있으니 비석갑의 갑은 땅 모양에서 나온 지명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누조묘가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는 설흥으로만 나오고 서갑이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곶 모양의 지형에 누조묘가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석갑 신우는 신석기 시대인 BC 9600년 전 인물이고 누조는 BC 2637년 전 인물로 시기가 많이 차이남에도 둘 다 비단과 서갑이라는 지형과 연관됨이 흥미롭습니다. 서쪽의 갑이라면 반대 방향인 동쪽에 제가 계셨을 텐데 해내 10주기에 태제궁이 있는 동쪽 부상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푸른 바다의 가운데 있다. 사방 만리이다. 위에 태제의 궁이 있어 태진 동왕부가 다스리고 거처하는 곳이다. 땅에는 숲을 이루는 나무가 많고 잎은 모두 뽕나무와 같다. 사방 만리이면 동서 이만리이니 신시시대의 건극을 말하며 환단고기에 나온 환국 이만리가 됩니다. 뽕나무가 언급되니 신시시대에 비단옷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 문화는 중국 한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시시대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한복은 중국의 주장대로 한족에게서 비롯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국 복식 전문가인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우리 옷은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속한다며 스키타이는 말을 타는 유목민족으로 오늘날 승마복처럼 발목적으로 좁아지는 간편한 차림새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복식 문화사를 저술한 김문자 수원대 의류학과 교수도 고대 한복의 원료 및 세계화 속의 한복의 위치라는 논문에서 우리 한복의 바지, 저고리 차림의 복장은 당시 스키타이족의 대표적인 복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 복식의 원료를 이루는 스키타이계 복장들은 몸에 꼭 끼는 형태로 기마 등 활동에 편리한 상의와 하의가 기본이라며 이는 당시 서양의 대표적인 복식인 그리스복과도 다르고 중국의 대표적인 복식과도 매우 다른 양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학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당시 명나라 제도를 참고했으며 복식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상복이 아닌 궁중예복이나 관복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패턴이나 문양 등 세세한 면에서는 우리 고유한 특징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 아니고 멀리 있는 스키타이족의 의복 특징을 이어왔을까요? 그것은 신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스키타이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자국이 멸망한 후에 군자국의 맥을 잇겠다고 소금천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갈래가 있었는데 대륙의 스키타이계가 있었고 인도 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KBS 역사 스페셜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 에서 한 DNA 분석을 보면 신라인과 스키타인이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후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스키타이계 의복 양식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